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대마초를 담배보다 더 핍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대마초는 연방적으로 불법인데 미국인들은 대마초를 더 사용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초콜릿보다도 대마초에 돈을 더 씁니다. 이번 영상에는 대마초 시장 잠재력이랑 대마초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런데 죄송하게도 차량을 다 못 맞춰서 2편으로 나눠야 됐습니다. 2편은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빨리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미국인들이 대마초를 많이 쓰는 걸 미친 짓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제 생각에 왜 미국 성인 88%가 대마초를 의료 및 오락 용도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으려면 대마초가 어떻게 불법으로 됐는지 미국 대마초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미국 대마초 역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대마초 금지 역사를 보면 이 세 명과 회사 한 개 이름이 자주 뜨죠. 윌리엄 랜더프 허스트는 신문 재벌이었고 옐로우 저널리즘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옐로우 저널리즘은 뉴스를 선정적으로 만들어서 신문 판매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헐스트는 제지 공장과 나무 농장에 크게 투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존 디 락커펠러는 석유 재벌이었고 세계 첫 억만장자로 불리는 사람이었죠. 인플레이션으로 조종해서 아직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무자비한 사업가로도 알려져 있죠. 그리고 듀판은 석유화학 회사이고 1930년대에 플라스틱 랩, 나일론, 팔리에스터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허스트, 락커펠러, 듀판이 왜 대마초 금지에 이름이 많이 뜨냐 하면은 대마초에는 약 5만 가지의 다양한 용도가 있어서입니다. 대마초는 나무보다 훨씬 빨리 자라고 나무보다 더 싸게 종이를 만들 수 있어서 나무 농장을 가지고 있는 허스트는 대마초를 자기 자산의 위협이라고 보고 옐로우 저널리즘으로 대마초는 위험한 마약이라고 공격을 했죠. 대마초는 직물에 쓸 수 있고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어서 듀판한테는 위협적인 식물이라 듀판도 대마초 금지를 밀었습니다. 대마초로 기름, 에탄올 연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만든 포드 회사의 헨리 포드는 1930년대에 대마초로 차를 개발하기 연구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마초가 금지된 지 몇 년 이후에 공개된 대마초 자동차는 강철보다 10배로 강한 대마초 플라스틱으로 몸을 만들었고 엔진은 대마초 에탄올 연료로 작동됐습니다. 석유의 왕인 락커펠러이 대마초 에탄올을 막으려고 대마초 금지를 밀었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락커펠러는 1897년에 대마초 금지 훨씬 전에 석유 사업에서 은퇴를 했고, 사람들이 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락커펠러이 미국 의료를 현대화시키려고 의과대학, 의사, 과학자들에게 1억 달러를 기부하여 그들이 자연유업 사용을 포기하고 약품을 우수한 의약품으로 홍보하기 창안했습니다. 1930년대 1억 달러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락커펠러이 진짜 현대의학을 믿어서 그랬다는 사람들도 있고 특허를 따서 돈 벌려고 그랬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든 락커펠러는 돈으로 대마초의 의학적 이점을 의학 연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대마초 금지의 제일 큰 이름은 해리 앤슬링어였습니다. 해리 앤슬링어는 미국의 첫 Federal Bureau of Narcotics 국장이었습니다. Federal Bureau of Narcotics는 현재 Drug Enforcement Agency, 유명한 DEA입니다. 해리 앤슬링어는 한때 대마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마초 사용은 문제없고 대마초가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맞는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오류다.
해리 앤슬링어리 대마초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을 때는 Federal Bureau of Narcotics 국장 전 Bureau of Prohibition에서 일할 때 많은 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한때 미국의 술이 금지였습니다. 여성 인권 운동 당시에 여성들이 남편들은 술에 취해 집에 온 다음에 여자들을 때린다고 항의를 해서 1920년대에 술이 금지됐었습니다. 그것을 프로히비션이라 그러죠. 그러나 프로히비션 때 미국의 갱스터들이 등장을 했죠. 이때 엘카폰 같은 유명한 갱스터들이 탄생을 했고 나라의 범죄가 크게 늘어났었습니다. 프로히비션은 미국 시민들한테 인기가 없었고 해리 앤슬링어리 1930년에 Federal Bureau of Narcotics 국장이 됐는데 그때 벌써 프로히비션은 곧 끝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고 아무도 프로히비션을 시행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프로히비션은 1933년에 끝났고 해리 앤슬링어는 무력한 부서의 국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획이 있었죠. 헐스트와 듀판이 나쁘다고 선전을 해왔던 대마초를 자기 부서에 힘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잠깐, 미국의 프로히비션 끝난 지 9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술을 안 파는 지역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지역을 드라이 카운티라고 부릅니다. 대마초는 영어로 캐너비스입니다. 그러나 미국인들한테는 캐너비스는 약으로 쓰였고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도 캐너비스를 지배했던 식물이었죠. 그래서 헐스트는 캐너비스라는 단어 말고 미국 사람들이 몰랐던 스페인어 메로와나라고 신문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헐스트는 메로와나가 젊은이들을 암살자로 만든다. 악마 식물 메로와나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다. 이런 기사들을 썼는데 한때 대마초가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터무니없는 오류라고 말했던 앤슬링어는 헐스트 신문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대마초를 메로와나로 부르며 그때 메로와나를 피우는 사람들은 거의 다 흑인과 멕시코인이었는데 메로와나는 흑인들이 백인 여성한테 성폭행하게 만들며 흑인들이 자신들이 백인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백인 남성 시민들한테 위협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캐너비스와 메로와나가 똑같은지도 모르고 메로와나 금지를 지지했고 1937년에 메로와나 텍스액을 통과시키며 대마초가 미국에 금지되기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인종별 대마초 사용량을 보면 흑인과 백인의 대마초 사용량은 한 20%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대마초 체포 기록을 보면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한 4배로 더 체포를 당했었습니다. 1992년에 클린턴이 대선을 이겼을 때 클린턴은 대마초를 피워본 적은 있다고 밝혔는데 흡입은 안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대통령도 대마초를 피는데 사람들이 대마초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게 말이 되냐고 대마초 화법화에 대해서 말이 커지기 시작됐는데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사람들이 대마초가 특별히 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해서 대마초를 약품으로 쓸 수 있게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1996년에는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첫 번째 주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시켰고 2008년 대선을 이긴 오바마는 과거에 대마초를 썼다고 말을 했고 흡입을 한 것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오바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보다 대마초에 관한 체포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대다수 미국인들이 대마초 금지된 지 이후 처음으로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했습니다. 2014년에는 콜로라도 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마초를 합법시켰고 현재 미국에는 24개 주가 대마초를 완전히 합법화했고 또 다른 14개 주는 대마초를 의료용으로 합법화했습니다.
며칠 전에 X에서 바이든이 이 글을 올렸는데요. 누구도 단지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투옥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검사 시절 때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부대통령 해리스도 누구도 대마초 흡연으로 감옥에 가지 말아야 된다고 최근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달 전만 해도 바이든은 크게 지고 있었는데 이런 여론조사들을 민주당이라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바이든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민주당 후보 선거에서 바이든은 미확정한테 지기도 하고 미국 당인 어메리칸 스모아에서는 투표수는 적어도 제이슨 퍼머이라는 아무도 못 들어본 사람한테 민주당 후보 선거를 지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민주당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2020년 대선 때 91%의 흑인 투표자들은 바이든을 뽑아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에 따르면 흑인들은 바이든을 버리고 공화당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흑인 투표자들을 잃으면 대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2024년 대선을 이기려면 대마초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바이든이 대마초를 합법화시키면 두 자릿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바이든 정부에서 대마초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선거 전에 대마초를 합법되게 밀거나 아니면 대선 이긴 후 대마초를 합법화 만들 걸로 약속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대마초 주식한테는 큰 기회입니다. 이 편에는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대마초를 합법화 시키면은 어느 대마초 주식들이 이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대마초 합법화 반대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